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와 함께 할 건 뭐냐면 왜 하필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17, 18세기 때 하필 계몽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이 유럽 세계에 대해서 큰 그 패러다임을 잡는 하나의 요소로 퍼져나가게 됐냐. 하필 왜 이때. 그전에도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텐데 그것과 연관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스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당시에 진짜 짧은 시간 5분이라는 시간 내외로 그 짧은 시간 동안 거의 5만 명의 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인류의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이전에 뭐 흑사병이라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인간이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고통이자 아픔이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제 이런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경고이다.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범죄를 덜 저질러야 되고 우리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내려주는 거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그 전에 일어났던 자연재해나 그 전에 일어났던 가치 뭐 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기독교적이나 종교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 하느님이 큰 뜻의 품에 안겨서 이런 게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그게 일어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도대체 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신이 있으면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는 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다. 한 사람이 그러한 만한 가치를 부여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 발생학적인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리스본 대지진이 카톨릭 성인들을 기리는 축일에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뭐라 해야 되죠? 하늘을 기리고 이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리스본에서 그 모든 성당들이 파괴되는 와중에 유일하게 그 피해를 덜 입었던 게 집장촌이었다는 점. 그러니까 성당은 다 부서졌는데 오히려 집장촌이는 아무런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리스본 대주교에게 도대체 네가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뭐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는 이렇게 변명만 들어놓고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게 된 거죠. 이러한 큰 사건 이후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신보다는 인간이 가진 이성, 믿음 객관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이걸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루소 자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연주의가 나오냐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명 때문에 이런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정 지역에 몰려있고 너무 한마디로 지금으로 표시하면 그때 당시 도시화란 말을 쓰기 좀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한 곳에 많이 몰려있었으니까 이렇게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루소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그냥 흩어져서 사는 게 맞는 거다. 이런 또 관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칸트는 인간의 이성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바탕으로 계몽주의가 퍼져나가면서 거기에 입각한 교육 사상들도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세의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몽주의는. 그래서 일라이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세의 미신, 비이성적인 사유에서 벗어나 한다는 자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더 사람들이 이 계몽주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 계몽주의의 근본적인 성격은 비판적이고 이성을 중시한다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18세기에 장자크 루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형 이상학적인보다는 경험과 과학을 중시하고 권위적인 것보다는 자유를 중시하고 특권보다는 평등한 권리를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몽주의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문화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성의 힘으로 그 법칙을 알아냄으로써
자연과 사회 역사를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우리가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무한하다. 발전 가능성이 이성에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거죠. 특히 계몽주의는 이걸 바탕으로 원죄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바탕으로 개인을 구속하는 일,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 대한 믿음이 발달하게 된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걸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자연주의와 그 다음에 칸트 이성주의, 그 다음에 범해주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열화돼서 좀 더 뻗어나갔는지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이 재미없을 것 같지만서도 우리가 하다 보면 진짜 그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저 시대 사람들 진짜 바보 아닌가? 저거를 왜 당연히 저건 종교적으로 믿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한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간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그런 게 발달 수준이 지금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 그러면 인간의 이성이 마냥 좋은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인간이 너무 이성에만 몰두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로서 나타나게 되면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얻게 된 게 결국 전쟁이었거든요.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결국 사람이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탈중심성을 주장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을 볼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는 자연주의, 그 다음에 칸트 이성주의, 범해주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